자, 그러면 이제 연세대 봤으니까 이제 올해 처음 논술이 신설되는 고려대학교 한번 봅시다. 자, 고려대학교 논술 특징. 모집 인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논술 전형 인원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게 조금 늘어났는데, 다른 학교들이 계속 줄이고 있어요. 조금 찌끔찌끔 막 이렇게 줄이고 있어요. 건대도 이번에 좀 줄였고, 중앙대도 줄이고. 근데 고대가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적성을 받던 일부 학교들이 막 논술이 생기면서 그래도 유지는 되고 있다.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특히 상위권을 대비하는 친구들에게 고대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강력할 겁니다. 특히 이 부분, 최저가 4합8이라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제가 물론 정식 컨설턴트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뭐 학교들의 서열을 뭐 따진다는 게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학교끼리는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에버리지로 내가 2등급을 다 맞았는데 1등급 바로 컷 밑에 걸렸어요. 예를 들어 뭐 한 5% 정도 선에서 다 2를 맞추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면 서성한 가죠.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서성한 아주 높은 과는 아니더라도 조금 중간이나 밑에 과들은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확실히. 그리고 반대로 내가 2등급 커트라인을 다 맞췄어요. 그러면 안전하게는 국민대, 세종대는 무조건 가겠죠. 그런데 조금 운이 따르면 뭐 건대, 경희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홍대라든지 동국대 끝자락은 걸릴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4%에 11%는 굉장히 갭이 크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정시로 이걸 맞춘다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고대니까 뭐 연대인데 수능 이후야 와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기록해서 이건 뭐 어차피 빛 좋은 개설고 최저를 맞춘다면 얘기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실질 경쟁률은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무조건 보수적으로 봐도 10대 1 언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다만 여러 가지가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또 탐구밖에. 그러니까 이거는 자, 고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제 생각에는 정시 파이터입니다. 정시 파이터인 친구들이 최저 기준이 높기 때문에 고려대라는 강력한 카드, 뭐 성대, 고대 정도가 되겠죠. 성대가 가지는 매력은 이제 수원수투에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논술 준비를 깊게 하지 않은 친구에게도 매력적인 카드. 고대 같은 경우 내가 기하학통을 의미 있게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최저 기준이 높으니까 일단 써보는 거. 그럼 반대로 나는 기하학통까지 해서 의미 있는 논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를 맞춘다. 그러면 굉장히 강력하게 고대를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뭐 내신도 없고 뭐 굉장히 뭐 연대랑 비슷하죠, 이런 거는. 이게 문제예요. 또 시험이 연대는 90분이 내는 80분이에요. 근데 모의 논술 봤더니 소문항이 10개예요. 수능이 한 문제당 4분, 5분, 좀 4점짜리 같은 거 조금 쉬운 거 같은 경우, 물론 이제 킬러 문제는 좀 시간이 길어야 되겠지만 4, 5분 안에 쳐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논술은 그렇지 않거든요. 논술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한 문제가 10분 이상을 머리를 써서 서술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거는 선을 좀 넘었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봐도 이걸 이 시간 안에 푼다는 건 불가능한데 문제가 또 쉽지도 않았습니다. 모의 논술 기준으로. 그 말은 이것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어차피 다 못 풉니다. 시간 안에. 내가 정시 파이터야. 미적, 기하, 학통 다 하지 않았어. 어차피 다 못 풀어요. 시간이 없어서. 미적 어느 정도 의미 있게 푼다면 기하, 학통 중에서 조금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덤벼도 합격이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최저 맞추고 내가 수원수투 미적 잘하고 있었던 정시 파이터니까 여기 문제 잘 맞히면서 선별적으로 가는 전략이 가능할 겁니다. 흥분해서 거의 제가 다 이거 보면서 얘기를 다 해봤네요. 어쨌든 모집 인원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막 하나 과별로 보면 그렇게 막 매력적이진 않아요. 근데 나머지 그런 대학들도 비슷해요. 다 이런 식으로 뽑습니다. 그나마 좀 많이 뽑는 과들이 뭐 아무래도 화공, 신소재, 그 다음에 뭐 기계과라든지 이런 데 뽑고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보건이라는 데는 이제 뭐 의학 느낌이 나지만 그렇게 좀 점수가 높진 않아요. 조금 낮을 거고요. 식품부 이런 데 좀 낮을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고대가 아예 논술을 안 봤던 학교가 아니에요. 2017년까지는 논술 전형을 봤던 학교예요. 그 이후에 8년 만에 지금 부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기출문제가 중요하니까 고려대 기출문제 검색해서 막 풀어보실 텐데 막 쌍팔년도 꽤 나올 겁니다. 15년, 16년, 17년도 거. 풀지 마세요. 그 당시에는 교육과정이 지금과도 다르고 결이 너무 달라요. 아주 어렵기도 하고 불편함만 쌓이고 공포감만 생길 겁니다.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고대는 최저가 첫 번째입니다. 최저 맞춰. 나 기하학통 안 돼 있는데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습니다. 학교 측에서 생각하는 걸 생각해봐요. 10문제를 80분 동안에 문제도 별로 안 쉬워 선별적으로 풀어서 승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그래서 제가 17년도 거 16년도 기출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거고 그냥 25년도 모의논술, 작년에 실은 모의논술이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4세트 10문제가 나왔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세대처럼 다채롭게 아주 다양하게 확통기하, 뭐 수원수특 미적 골고루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거. 문제를 살짝 보자고요. 80분 동안에 자 1번 세트 분위기만 보시자고요. 물론 그래프만 그리면은 아주 어렵진 않은데 이 세 문제를 갖다가 이거를 30분 안에 푼다 그러면 굉장히 이거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30분 동안에 풀고 뭐 20분, 20분 그냥 단순하게 한 문제당 그냥 뭐 8분으로 보면 이건 뭐 30분도 아니네요. 25분 풀어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다 풀라고 낸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수원수특 미적 내용이었고 요게 이제 벡터 관련된 거, 식정리하는 그래서 적분으로 연결된 문제였는데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 벡터 쪽을 공부 안 한 친구에게는 굉장히 공포감이 들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 자세한 거는 이제 홈페이지 보시면은 이것도 통계네요. 그렇죠? 성향이 그래요. 요즘 통계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다시 또 제가 아까 흥분해서 했던 말을 다시 요약하는 건데 옛날 거 일단 풀지 말자. 안 맞습니다. 미적기 학통 밸런스가 맞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걸 다지자. 자, 좀 더 이게 조금 뭐랄까 꼼수 같은 느낌이라 그러긴 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최저가 제일 중요해. 최저가를 맞췄어. 근데 나는 정시 파이터야. 실은 정시로도 갈 수 있을 수도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쓰는 애다. 그런 친구라면 그냥 정시 열심히 준비하시고 수능 끝나고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긴 하지만 뭐 추석 정도 해서 저는 기하든 확통이든 개인적으로는 확통 같은 걸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통이 그렇게 보통 어렵게 나오지도 않고 우리가 고대만 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확통 정도를 좀 빠르게 다지고 시간이 좀 나면은 기하 일부 벡터를 본다. 아니면 안 봐도 좋다. 어차피 80분 안에 이 문제 다 못 푼다. 내가 잘하는 거 골고루 해서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연세대랑 고려대 관련된 많은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학교별로 이제 이런 논술 전형, 제 개인적인 주관이 담겨 있는 그런 얘기들 할 거고 좀 더 자세한 어떤 세부적인 상담, 우리 애가 이런데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좋겠냐 S플래닝에 전화하셔서 저랑 개인적인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